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오프닝이 약간 화면이 허전하죠. 저희 안신 앵커가 잠시 부재 중이라 저 혼자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대신 오늘 또 새로운 딩동 요정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도 있었고 홍콩 선거.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거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자면 오히려 사안들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의 기관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나와주면서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찝찝함이 있고요. 역시 추세를 돌려줄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인데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13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2조 2천억 원을 팔아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외국인들에게 있는데 MSCI 리밸런싱이 끝나면 돌아와 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드는 요즘. 하지만 우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과 전략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고 검색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 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큰 종목 가운데서는 파라다이스, 동성화인텍, 티웨이항공을 노란색으로 꼽아봤고요. 이외에 흰색 종목 중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저번 주에 방송을 했었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단기 가열 때문에 조금 빠졌다가 오늘 금일 이제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금일 이제 수주 공시가 나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탑픽으로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JYP 엔터도 역시 인기 종목으로 꼽아져 있는데요. 이 10개 종목 가운데서 오늘의 딩동 요정은 어떤 원픽을 선택했을지 오늘의 새로운 딩동 요정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앵커. 네, 오늘 새로운 딩동 요정입니다. 저와 함께 체크해보실 종목 바로 티웨이항공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고요. 본격적인 연말,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신정 연휴에 벌써부터 겨울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말에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도 살짝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가 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소미아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종료 6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연장에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일 관계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많은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티웨이항공은 과연 이 트롯 요정처럼 꼴찌 반란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항공주들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 눌려 있었는지 최근에 있었던 3분기 실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노재팬 타격은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부터 에어부산까지 총 6개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부터 제주항공, 진에어, 지금 살펴보고 있는 티웨이항공, 에어부산까지 5개 기업들은 모두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티웨이항공이 영업이익이 102억 원으로 처음으로 적자로 실적이 돌아서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1,179억 원 영업이익 흑자를 홀로 기록을 했는데 이 만도 또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다라면서 증권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많이 예상하셨다시피 노재팬 운동으로 뭐 소비자들이 일본에 가는 것을 또 취향을 또 가지 않고 일본에 이미 예매한 표까지 취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업들은 이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여기에 최근에 대외적인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환율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LCC 저가 항공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 항공사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국내 상장돼 있는 이 6개 항공사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티웨이 항공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 6개 상장사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티웨이 항공이 시총이 2,480억으로 6개 항공사 중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반란이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동남아 노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일본 표를 모두 취소를 하면서 티웨이 항공이 발빠르게 동남아 노선을 확대를 하면서 일본의 이 타격에도 좀 방어를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번 실적이 102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3분기 시장에서는 13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컨센보다는 그래도 잘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본 타격을 감안했음에도 이것은 잘한 성적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티웨이 항공의 주수익 노선이 바로 일본 노선이지만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4분기 실적도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곳들이 많고요. 또 여기에 내년에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개최되면서 일본에 대한 또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을 하면서 4분기 실적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겨울 휴가 또 겨울 이제 항공사들이 성수기에 다가가면서 티웨이 항공의 실적도 그래도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입니다.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작년 2018년에 처음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당시 공모가가 12,000원 선에서 공모가 됐는데 아무래도 좀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시장 예상치를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티웨이 항공 주가가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2018년 8월까지는 그래도 9,000원 선 정도를 유지하면서 9,000원이 이제 고가로 잡혔었는데요. 최근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계속해서 주가가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00원 선까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지면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평균치를 내봤더니 5,833원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미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티웨이 항공의 주가는 끝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그널이 있는 시기인지 지금부터 투자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현 앵커의 원픽은 티웨이 항공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꼭 김우현 앵커의 추천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지수미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사이가 더 틀어지게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공급이 워낙 많잖아요. 저비용 항공사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신생 항공사까지 세 곳이 더 생겼으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들으시다가 좀 어떤 거 느끼셨어요? 일단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 언급을 해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다 정리를 장단점 맞춰서 해주셨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결국에는 항공 LCC 저가 항공사가 힘든데 그나마 잘 방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부터 적용된 이제 중국 노선과 이제 베트남 쪽 노선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건데 이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부분별적인 이제 종료 유예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쪽에 오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가 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비행기 이제 B737 쪽 기종에서 이제 항공기 균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정은 나지는 않았어요. 확정은 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항공기가 모두 다 그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본 쪽 뉴스가 갑자기 바뀌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뭐 감사를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엇나간다면
결국에는 지금 뭐 방어를 잘한 거지 실적이 엄청 잘 나왔던 게 아니라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비용 항공사 전반적이나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먼저 투자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걸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중립으로 가고 예.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이슈는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3,0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가격 전략을 해준다면 6,000원과 손절가 4,500원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딩동이 나왔습니다. 딩동 여정이 어떤 질문을 준비하고 있을지 김원 앵커 어떤 질문이 있어서 또 버튼 누르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 담아봐야 하는, 지금 봐야 하는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티웨이 항공이 아니라면 어떤 걸 지금 담아봐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에 방송을 네. 또 했던 예.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이런 엔터 쪽이랑 오락 쪽 관련해서는 일본만 껴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쪽 이슈가 보통 대부분 같이 끼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쪽 매출이 큰 기업이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많이 볼 텐데 네. 지금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 노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 쪽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음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본 시장이 그래도 글로벌 2등이기 때문에 해당 쪽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JYP 엔터가 또 다른 수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나 이제 다른 경쟁 저비용 항공사 말씀하시면 어쩔까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주가 상황이 뭐 네, 제주항공, 맞습니다. 진에어 뭐 다 바닥을 기고 있고 사실 여기서 막 튀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모멘텀은 JYP 엔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도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혹시 그 인천 파라다이스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저 처음 가서 가장 느낀 게 와 이거 다 그냥 돈으로 발랐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이거 수익으로 다시 한번 전환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3분기에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그러면 이제부터 더 좋게 봐도 되나? 만약에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막 카지노 베팅 엄청 하고 홀드율 높아지면 좋아질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하세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3분기가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카지노 쪽 수익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나 빨리 잡히냐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빨리 잡혔어요. 그러게요. 예, 빨리 잘 잡히고 그리고 그쪽뿐만 아니라 이제 타 비카지노 쪽 숙박률 자체가 전부 다 70에서 80% 이상 지금 다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비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카지노 쪽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게 이제 VIP 같은 게 이제 중국 손님과 일본 손님이 따로 나눠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네. 기존의 중국 VIP보다 일본 VIP 숫자가 더 지금 많아졌어요.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져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좋게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덩치가 큰 거 대비 좀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 이슈에서 좀 변동폭이 큽니다. 다만 그렇죠. 큰 추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게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주가만 보더라도 8월부터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 의견 일단 드리고요. 예. 이제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네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손절가 1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이제 10개 종목 보면서 삼성중공업 얘기도 나왔고 동성화인텍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뉴스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을 오늘 보도록 할 텐데 그 삼성중공업 측에서 한 1조 8천억 원에 가까운 LNG 운반선 수주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성화인텍이 그 LNG 본행제에서 네. 기술력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전망은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LNG 쪽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꿈을 가지고 약간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이제 긍정적인 의견만 냈었었는데 네. 오늘 공시를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좀 확정 짓는 것 같고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0억 12 발행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 발행을 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혹시나 재무적으로 이제 건전성 개선하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이제 캐파를 늘리고 하는데 다 들어갈 거다. 이제 수주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장기화되면 좀 이런 관련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금일 뉴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화분 또 많이 올랐지만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일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동성 화이텍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약간 해소되는 그런 뉴스가 되겠고 그렇다면 투자 의견이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제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20년 중후반에 넘어서부터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의견,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요정이 바뀌어도 딩동 지옥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서 얼마 전에 수주 소식이 있었던 삼성중공업을 대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동성 화인텍을 대장으로 꼽아야 하는지 대장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야,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조선주, 뭐 자동차, 뭐 차화장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완성차를 우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품주를 우선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차가 가야 부품이 가는 거고 수주도 계속 받아올 수 있는 쪽이 있어야 밑에서 이제 그거를 수주를 또 이어받는 기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굳이 둘 중에 비교를 하라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더 대장 주지 않나. 예. 왜냐하면 수주 같은 경우에도 금일 공시가 떴고 이게 수주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자 이제 비밀적인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예.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밑에 단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주가 들어온 건 맞고 수주가 3년 조금 안 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둘 중에 비교하자면 당연히 삼성중공업 쪽으로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뉴스를 가지고 오늘 아무래도 동성 화인텍이 조금 더 탄력을 많이 받길래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우선은 삼성중공업을 먼저 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 뉴스에 관련한 삼성중공업과 동성 화인텍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김우현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